사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 현장에서 길을 찾다 책을 좀 구매하시면서 사인회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맹수석 교수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교육, 미래를 향한 교육 혁신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회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전교육의 미래를 향한 깊은 통찰과 노력을 담은 맹수석 이사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봄이면 쌀이 떨어져 새까만 홍보리밥 도시락 뚜껑을 펼치길 주저했던 소심한 소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수학여행 갈 돈을 내지 못해 여행 대신 학교에 남아 화장실 청소를 했던 소녀. 수학여행 경비를 차마 부모님께 달라 하지 못했던 속히 뻗던 장남 맹수석.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 집단 폭행을 당해 3개월이 넘도록 병원 신세를 졌고 우리 장남 수석이가 사랑부실이나 하려나 모르겠다고 한탄하셨던 사친을 기억하는 맹수석. 대학 진학 실패 후 바로 군 입대. 제대 후 만 25세에 늦가기 법대생이 된 저자는 법대생들의 로망 사법고시에 도전했지만 여러 차례 낙방에 고배를 마셨고 학자의 길로 전향했습니다. 대학 시절 전두환 독재 오공화국 비리 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육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절규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내가 만일 기득 세력권이 되면 결단코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늦가기 대학생 맹수석. 대학 졸업 후 공무원 학원 강사로, 대학의 조교로, 소위 보따리 장사로 속칭되는 시간 강사 10년 만에 만 45세의 늦가기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교 시절 대입 낙방, 사법고시 낙방, 늦가기 대학 교수 실패와 늦가기로 대변되는 저자 맹수석 교수님. 모교 충남대 법학과 교수이자 법과 대학자, 법학 전문 대학원장, 대전교육청 교육권 보호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내 유일 법무부 산하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해결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교실 뒤에서 흘러나오는 교사들의 깊은 한숨,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지쳐가는 아이들의 무표정한 얼굴,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불안한 일상,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교육 당사자들 간의 불신과 갈등, 교육 행정의 안일함과 회피, 소통의 부재. 미래교육 현장에서 길을 찾다 저자 맹수석은 말합니다. 우선 많이 듣자.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말을 잘 들어보자. 교원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 그런 후 서로의 입장과 이견을 중재하고 타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자. 대화와 소통만 제대로 해도 문제는 절반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까? 가난과 실패와 늦가기 대변되는 저자 맹수석.
지난했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행정 능력을 10분, 100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경양 각지에서 심지어 뭐 부산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특히 저와 함께 중마고우였던 초등학교 친구들, 또 중학교, 심지어 또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이렇게 함께 해준 뜻깊은 자리이기도 해서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그만큼 어깨가 좀 무겁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있기까지 당연히 저를 나와서 키워주신 부모님, 지난주 선치는 이제 돌아가셨고요. 지난주 어머님 병원에 지금 12년째 누워 계신데 어머님 뵙고 오면서도 눈물을 항상 많이 흘렸는데 오늘 또 옛날 생각이 나니까 좀 많이 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또 제 친구들, 뭐 짝꿍들, 또 선후배, 그리고 또 대전에 와서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여러 동기생, 또 동료들, 오늘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제가 아까 앞에 너무 이렇게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사진 촬영도 네, 못했는데, 작가님, 네네. 토크 시간이 있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 네. 짧게 인사 말씀 이렇게 격려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고만진 전 충남대학교 처장님도 오시고 또 문종욱 전 처장님도 오셨던데 어쨌든 오늘 결례가 됐다면 인사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또 이 MC님한테 또 순응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그 몸에 그냥 체득되고 예의 범절이라고 할까? 그게 좀 몸에 좀 배있는 거를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하시니까 사실 어려서부터 저희 증조모님께서 하늘천 따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족보책을 펴놓으시고 신창맹 씨라고 이렇게 선조 중에 고불 청백리 맹사선 할아버님이 계신데요. 쭉 그런 가풍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작가님께 그 일련의 과정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기까지 많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니까 눈가에 눈물이 촉촉 젖으시고 눈물 훔치는 제가 모습을 뵀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게 자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도 필요하고 또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제 삶을 이번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많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송 해주신 시내용도 잘 아시다시피 윤동주님의 서시 별해는 밤, 그리고 또 오늘 내레이션도 참 정말 제가 들을 때 저의 어렸을 때 그 전 삶의 과정을 말씀을 또 제3자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려온다고 할까요? 그러나 네. 뭐 사실 우리 대전의 아이들에게는 저는 표본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름은 표본이 돼야 되겠죠? 될 수 네. 있겠고요. 그러나 저는 정말 늦깎이 또 우리 사회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점은 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그 작가님과는 저는 이제 SNS 친구이기도 하고 가끔 이제 제가 봅니다. SNS 올린 것들 느끼는 거는 참 인간적이다. 그리고 울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앞으로는 울지 않기 뚝.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늘 버린사에 오시면서 우리 작가님과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여러 개를 좀 붙여주셨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저도 사전에 어떤 내용을 질문을 드릴지 보통 행사하다 보면 질문 그 인터뷰에게 어떤 내용 저희가 질문 드릴 테니까 미리 좀 준비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무지하게 여기서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이 안에 지금 파란색이 여기 살짝 이 작가님 얼굴을 가렸는데 잘생긴 얼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뾰로롱. 자, 이렇게. 자, 질문이 괜찮아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 슬픈 순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작가님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쉬운 것 같지만. 네. 그런데 언뜻 지금이 정말 가장 네.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사실상 보잘것없고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여기 내용 보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네. 그런 교육 현장에 있는 얘기도 또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질문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장 좋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셨을까요? 예,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그 CC로 만났어요. 짧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여쭤보면 안 되고요. 짧게. 네. 대학교 때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소년들, 그래서 그때는 소년원이요. 짧게 말씀 좀. 그래서 거기 나가면서 우연히 그 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아니요?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 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셨을까요? 뭐 역시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립 인격체로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리고 정말 옛날에 초가 3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그만 방을 얻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가 사실상 돌아가고 싶은. 아니, 쑥스러우신 거예요? 아니 저 아내를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걸 제가 듣고 싶은 건데 한번 해주시죠. 뭐 역시 그 아내가 공주가 고향. 아니 선생님 그렇다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드렸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서 참. 네. 동산성을 함께 산책을 좀 했었어요. 자주. 아니 그건 따로 나중에 말씀해 네. 주시고. 네. 네. 그때 좀 제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수줍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의 아내 사모님 만났을 때 행복했다로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희 작가님께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보시고 요 질문은 내가 한번 답을 좀 해야겠다. 직접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지 않고. 네. 지금 이제 바로 위에는 청소년 구명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네. 사실 지난번 캄보디아 사건. 아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되겠습니다. 구명교육 필요합니다. 절감합니다. 네. 자, 지금 선택하신 게 학생과 교사가 꿈을 꾸는 교실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교육자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까지 걸어봤습니다만 우리 작가님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자리에 처하게 됐을 때 자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현실로 좀 만들 계획이 있으실까요? 학생과 교사가 꿈을 꾸는 교실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잘못 초이스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포괄적이고 정말 현재 우리 대전교육도 전국적인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주체라고 한다면 학생과 선생님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교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좀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한 학교랄까요? 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의 어떤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겠고요. 네네. 그런 만큼 또 어떤 심리적인, 내면적인 어떤 안전을 또 이렇게 중시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선생님을 믿고 또 선생님은 학생들을 정말 이렇게 보듬어 안고
이렇게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여건, 그런 학교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은 그 워낙 많은 어떤 상호 간의 불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문제는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네네. 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1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올해 이제 50의 나이인데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이 스승님,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도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적었었고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좀 화제가 되고 합니다만 선생님에 대한 어떤 교권이 정말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 중에 가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권, 제 질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떤 교권이 좀 상상돼야 몰라야지만 우리 학생들도 함께 그 선생님을 좀 존중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다면? 네. 이제 제가 시민들 또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상당히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이 양 주체들이 천부인권처럼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권이라고 지금 이제 교권 침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권리 가운데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국회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입법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저는 법학을 해서가 아니라 헌법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 아니겠습니까? 최고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담고 있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결국 민주주의 가치다. 그렇다면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그 폭넓은 권리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돌이켜 생각하면 옛날에는 사실상 선생님,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하고 네. 저도 꿈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일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이수해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대학 교수까지 왔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그 학생들의 인권도 옛날에는 사실상 저희들은 좀 많이 좀 맞았다고 할까요? 사랑의 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또 상처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고 존중되고 있다. 또 그와 함께 또 선생님들이 교육을 충분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교권도 다방면으로 두텁게 보호가 돼야 되지 않는가. 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교육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믿고 맡기는 그런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박사님께서 오늘 좀 되면 말씀 주신 대로 꼭 정책이 좀 이루어지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객석 조명 좀 한번 켜줄 수 있으실까요? 객석 한번 켜주시고 객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 감독님 객석에 조명 좀 한번 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갈마동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초코마 등의 이제 그런 초등학교도 많은 편인데 학군 및 교육 편차에 따른 과밀학교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도심 쪽도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사실상 과밀학급의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구도심도 학생들이 급증하는 그런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는 백운초등학교 특히 거기는 학교 학생들 등하교하는 통학로가 너무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도 새벽에 아침에 가서 우리 아이들 통학할 때도 제가 만나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근방도 상당히 과밀학급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밀학급이 될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그런 교육,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학구 조정 새롭게 학교를 설립해서 중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절차도 길고 또 비용도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구 조정 등을 통해서 좀 분산 유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재정 투자도 하고 또 시설도 개선하는 그런 작업과 함께 우선은 그 임시적 공간으로는 아이들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학구 조정의 방법도 규정상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한번 검토해 본다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밀학급의 문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 어떻게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이렇게 중앙에 세 분을 한번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이셨고 아까 손주셨던 분이 학생분이신가요? 본인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공립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방과가정 전담사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나아름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작가님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는 대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사 외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보통합을 하면서 어린이집도 교육부 내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교육 공무직 가운데에서도 비정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어떤 교권보호에서 전혀 대상이 되지 않아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을 보호받지 못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권 보호의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관해서 직접적인 소통과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전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장을 할 때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한 6, 7년 사이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민원의 유형을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사실상 선생님들의 말을 잘 안 들어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비화가 되고 또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해당 선생님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또 때로는 상당히 심각한 요즘 SNS 등을 통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건도 여러 건 제가 처리를 했었는데요. 사실 특히 이제 유보통합되면서 나이가 정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수록 부모님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랄까요? 부모님들이 좀 선생님 내지는 유치원, 학교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전념을 하셔도 사실상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죠. 사실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각 지원청별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좀 더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당한 경우는 법적 문제를 수반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저처럼 법대 교수나 아니면 변호사가 들어가서 사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좀 전담 법조인 제도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교권 침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교육 지원청 차원에서 더 활성화시키고 더 기구를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 물론 어떤 분은 또 그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종적인 판정을 하기에 앞서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도 저는 늘 그런 방법을 권유를 하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또 행정 어떤 비용, 어떤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충분하고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보문고위원회 기능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만 우선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진로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하고 있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제가 지금 한 2년, 3년 전부터 지금 금융 교육에 대해서 지금 진로를 하고 있고 금융 교육이요? 금융이요. 금융? 금융 교육을 학생들에게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정말 실정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요. 학생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정말 모르고 있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6년부터 고등학교에는 금융교육 교과서가 지금 나와 있고 시행할 예정인데 제가 미리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융교과서 내에서는 정말 이론만 있어요. 네, 선생님, 질문을 짧게 해주셔야.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맹수성 원장님께 학생들의 금융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계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선생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융교육은 일생일대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피와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교육을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저도 교재 편찬위원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있었고 그쪽 분야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도 그 과거에 우리는 이제 근검절약이 생활화 됐었지 않습니까? 매월 얼마씩 저축도 하고요. 근데 저축만이 아니고 소비, 돈을 잘 쓰는 것도 일생 동안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까지 금융교육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위원회 그쪽이 그 기관이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개발한 교재는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 금융경제교육을 위해서 한번 갔었는데요. 그 교재를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대전에 맞는 버전으로 좀 컴팩트하게 개발을 해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꺼운 교재 말고요. 네, 그래서 좀 만화도 더 삽입하고 그렇게 해서 좀 교재를 다시 만드는 방법도 좀 교육청에서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불꽃주 중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텐데 그 힘든 순간이 이 아이들이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저 바라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제 힘든 순간이 있으실 텐데 그 순간이 어떤 일이고 그 힘든 순간이 잘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당연히 살아오시면서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저는 좀 사춘기랄까요? 감수성이 예민했던 때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좀 많이 방황을 했어요. 되도 않는 데미 아닌 이런 책 끼고 다니고요. 네,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때는 옛날에는 폭행이 난무했었어요. 여기 우리 박동천 목사님 저쪽에 앉아 계시고 네네 고맙습니다. 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었어요. 근데 툭 하면 저희들은 주먹질을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옆반 아이가 와가지고 제 옆에 단짝이라고 옆에 있는 아이를 사정없이 패는데 그 친구가 태권도 유단자였었어요. 상당히 몸도 좋았고요. 아주 체육 시간에 정말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일방적으로 패는 건 괜찮은데 너무 가혹하게 패는 것을 보면서 제가 대입을 하게 됐어요. 말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시비가 붙더라고요. 말리는 과정에서. 잘 끝나는가 했더니 조금 주먹질이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마구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면서 그래서 사실상 그때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옛날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그때는 생생한 것이 1시간 내내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몰라요.
유명한 일진 작가님, 지금 일진 질문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때 코너에서 한 방 맞은 것이 사실 콘크리트 벽에 뒷머리를 부딪혀서 깨보니까 진짜 병원이더라고요. 네. 그 너무너무 오랜 기간 힘들었고 학교도 잘 못 다녔어요. 그 1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61명인가 해서 맨 꼴찌했습니다, 제가. 그럴 정도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네, 병원에 입원됐고요. 없는 삶에 또 아버지께서, 선생님께서는 또 손잡고 서울 세브란스라는 것도 처음 가봤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오고 그 이후로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 코피를 쏟곤 하는데 그때 코피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쏟았었어요. 그래서 낮에 혼미해서 잘 앉아있죠. 근데 병명이 나오진 않고 어쨌든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잡아준 것은 결국은 어머니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머니의 손, 아빠의 손, 그 가까이 있는 분들의 손, 선생님의 손,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늘날 저를 있게 한 그런 극복의 어떤 방법이 아니었을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작가님 말씀 네. 들어보니까 우리 학창 시절의 어떤 그 학폭, 네. 거기에 대한 그 힘듦이었고, 네.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거는 부모님, 네, 어머님일 그렇습니다. 텐데, 제가 여기 한 가지 질문 좀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SNS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그 SNS를 제가 보니까 어머님께서 병원에 계시고 12년 차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린다면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나의 어머니는 네. 어떤 분인지, 그리고 병원에 계시지만 빨리 회복을 기원하는 네. 그런 한 말씀 듣고 네. 작가의 질문은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도 어머니라고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 입에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라고 물론 들으시든지 못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골든 타임을 놓쳐서 수술을 한 번만 하고 하지 말라는데 의사 선생은 제가 소원이다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좀 수술을 좀 한 번 더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희 누님도 앉아 계시고 상의를 해서 수술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웰리스 병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시고 내려왔어요. 재활을 해드리려고. 처음에는 저하고 의사소통이 됐었는데 나중에 점점 의식을 잃으시고 지금은 가도 눈을 안 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때는 혼자 제가 독백을 하고 오는데 저희 어머님은 지혜로웠던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는 그 말을 어떻게 알아? 여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까지 서울 착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그런 속담이라든가 옛날 말씀 거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에 대한 그런 사모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네. 엄마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직 말씀 소통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 깨어나시면 병원에서 이제 깨어나시면은 나중에 들으실 수 있고 볼 수 있으시게 카메라 앞에 보시면서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카메라 이쪽 앞에 여기 계시는 저도 다 똑같아요. 영상 메시지. 엄마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없는 집안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저희 6남매를 키워주셨는데 그 힘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수석이가 좀 더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앞으로도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시고 어머니도 기적이 있다면 저는 그런 바람으로 기적으로 좀 꼭 깨어나셔서 그래 내 아들 하고 손을 한번 잡아주신다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어머니, 엄마 사랑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미래교육 현장에서 길을 찾다. 진짜 우리 맹석 작가님과 짧은 소통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말씀 주시면서 오늘의 시간 좀 전에 담았던 우리 어머님께 드리는 그 영상 메시지도 우리 어머님께서 빨리 켜치하셔서 꼭 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력의 현장에서 길을 찾았다 저자 맹수석 작가님과 소통의 시간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